복사냉각 물질은 그렇게 에너지를 추가 쓰지 않고 그냥 연력학적인 자연스러운 현상을 이용하는 거기 때문에 네, 반갑습니다. 저는 고려대학교 공과대학 융합에너지공학과, 그 다음에 고려대학교 전문대학원인 KU키스트 융합대학원에 소속된 이승우 교수라고 합니다. 저는 이번 쿠날 채널을 통해서 그 지구온난화 얘기를 조금 하려고 합니다. 지구 온도가 요 100년 사이에 급격히 올라갔습니다. 특히 3, 40년 동안 매우 급격히 올라가게 됐고, 이거는 지구가 이전 역사에서 경험하지 못했던 거거든요. 그랬을 때 이제 어떤 생태계적인 변화를 가져올지, 그게 굉장히 재앙이라고는 얘기하지만 아직도 인류는 잘 이해를 못하고 있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사실 기본적으로 빛과 물질의 상호작용을 이해하고 그를 잘 공학적으로 이용하려는 연구자입니다. 지구온난화 문제는 기본적으로 태양에서 오는 빛 에너지, 그 다음에 지구가 방출하는 에너지 사이에서의 불균형 때문에 파생이 되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태양이 갖고 있는 에너지를 복사 형태로 우리가 받기 때문인데요. 복사는 어떤 온도를 갖고 있는 물체가 그 온도에 따라서 에너지를 방출하는 걸 얘기를 합니다. 에너지 방출은 전자기파 형태로 방출을 하게 됩니다. 근데 온도에 따라서 전자기파를 내뱉는 스펙트럼이 달라진다 는 겁니다. 그러니까 스펙트럼은 파장에 따라서 얼마나 많은 에너지를 방출하냐 이런 거라고 그냥 느끼시면 됩니다. 그래서 온도가 어떤 물체의 온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더 짧은 파장의 빛을 더 많이 방출을 하고, 온도가 낮으면 낮을수록 더 긴 파장의 빛을 더 많이 방출을 합니다. 그러니까 태양광을 우리가 받으면 빛을 받는다고 느껴지는데 이게 일종의 열인 겁니다. 받았는데 이만큼 방출을 잘 못하는 문제에서 이제 지구온난화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우리가 느끼고 있듯이 열 에너지를 물론 갖고 있죠. 지구도 절대 온도로 300켈빈 정도 되는 온도를 갖고 있죠. 태양은 6000K 정도의 온도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에 맞춰서 이제 에너지를 복사 형태로 우리한테 주고 있고, 우리 역시 마찬가지로 지구 300K 정도 온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거에 맞춰서 방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사이에서 이제 비균형으로 지구의 온도가 올라가고 1.5 셀시어스 디그리 정도 온도가 더 이상 올라가게 되면 돌이킬 수 없는 티핑 포인트를 맞이하게 된다. 그래서 지구 온도를 일정 수준으로 유지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들어보셨을 건데, 이게 요 불균형에서 오는 지구 온난화가 굉장히 큰 돌이킬 수 없는 어떤 생태계적인 변화를 일으키게 되고, 이거는 이제 우리 인류의 생존을 위협할 정도로 굉장히 큰 문제이죠. 근데 어찌됐건 사실 그 티핑 포인트를 맞이하기 전에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게 중요하죠. 결국은 복사 형태로 오는 태양 에너지를 우리가 흡수를 하는데 그만큼 잘 방출을 하느냐, 이 문제로 귀결이 됩니다. 혹은 오는 태양 에너지를 너무 많이 흡수를 하게 되면, 방출은 우리가 300K로 정해져 있는데 흡수를 그것보다 더 많이 하게 되면 또 지구 온난화를 가속화시키는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둘 사이에서 어떻게 잘 해결하냐, 이거를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조금 더 우리가 한 발 더 나아가려면 연력학적인 지식을 더해야 됩니다. 그 연력학은 열 플러스 역학이에요. 그래서 앞에 열이 붙으니까 힘이 열인 형태로 와서 어떤 물체에 가해졌을 때 파생되는 모션을 연구하는 학문이 연력학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크게 우리가 이제 연력학에서 주요하게 쓰이는 개념만 몇 가지만 갖고 방금 말씀드렸던 지구온난화 얘기를 풀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연력학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얘기되는 게 이제 자유에너지, 깁스 프리 에너지 두 가지로 구성이 되죠. 하나가 엔탈피고 다른 하나가 엔트로피입니다. 그래서 영어로 얘기하면은 프리 에너지 변화인 델타 G 이꼴 엔탈피 변화인 델타 H 마이너스 델타 S 엔트로피 변화에다가 온도를 곱한 이 식으로 우리가 흔히 설명을 하죠. 그래서 엔탈피가 있고 엔트로피가 있습니다. 근데 델타 H 마이너스 T 델타 S라는 거는 엔탈피와 엔트로피가 서로 경쟁하는 관계에 있다는 거고, 이 둘 사이의 경쟁에 의해서 어떤 시스템의 자유에너지가 정해지는 거죠. 그리고 이 시스템의 자유에너지에 따라서 우리가 연력학 상황에서 현상이 자연스럽게 일어날 수 있냐 없냐로 결정이 납니다. 엔탈피 먼저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 어떤 개를 이루고 있는 기본 구성 성분이 이렇게 두 가지가 있다고 그러면 이 둘 사이에서의 상호작용을 나타내는 에너지예요.
내부 에너지라고도 하기도 하고, 정확하게 내부 에너지의 주변에 압력을 더한 걸 엔탈피라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A라는 원자, 분자 혹은 나노 입자가 있고 B라는 분자, 원자 혹은 나노 입자가 있다고 할 때 둘 사이에 강한 어떤 끌림, 인력을 느끼면 여기에 우리가 이제 엔탈피가 많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주변에 압력을 가하면 더 강하게 인력을 느끼겠죠. 근데 엔트로피는 디그리 오브 디스오더, 이래서 무질서도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정확하게는 상태는 아닙니다. 무질서한 상태가 아니라 무질서하게 되고자 하는 의지, 에너지예요. 왜냐하면 자유에너지 이꼴 엔탈피 에너지 변화 마이너스 T 델타 S라고 했으니까 델타 S 통도 에너지여야 됩니다. 에너지는 어떤 포텐셜이죠. 상태를 뜻하는 게 아니라 어떤 상태로 가고자 하는 동인, 힘, 포텐셜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엔트로피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얘가 무질서해지고자 하는 거예요. 근데 앞에 온도가 붙는 이유는 차가운 녀석들은 비교적 얌전하게 있으려고 하지만 온도가 올라가서 열 에너지를 받으려면 막 움직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물을 끓이면은 막 잘 움직여져서 날아가서 수증기가 되듯이.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엔트로피 앞에 T가 붙는 겁니다. 그러면 엔탈피는 서로 잘 붙으려는 힘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엔트로피가 커지면은 얘가 막 떨어지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가 경쟁하는 관계이다. 근데 우리가 이제 태양에서 오는 에너지, 전자기파 혹은 빛 형태로 우리가 복사 형태로 에너지를 받는다고 했는데, 빛도 엔탈피와 엔트로피가 있어요. 네, 그래서 빛의 엔탈피에 해당이 되는 거는 빛의 에너지 E는 플랑크 컨스턴트 곱하기 주파수라고 했잖아요. 이게 엔탈피입니다. 그리고 엔트로피도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엔트로피가 이제 어떤 무질서해지려는 경향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빛이 이렇게 퍼져서 오냐, 직선으로 가냐, 이거에 따라서 또 엔트로피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에너지에 따라서 파장별로 에너지가 다 다르기 때문에 이거에 따라서도 엔트로피가 영향을 받고요. 자, 이 상태에서 우리가 지구 위에서 태양에서 복사 형태로 오는 에너지를 받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300K 정도 온도를 갖고 있기 때문에 복사 형태로 에너지를 내보냅니다. 그래서 태양광이 이제 엔탈피와 엔트로피를 갖고 오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태양이 있고 지구가 있을 때 복사 형태로 이렇게 와서 우리가 태양 에너지를 받으면, 태양광을 받으면은 저희가 그거를 흡수를 해가지고 에너지원으로 바꾸는데 이용하기도 하지만 그거를 잃어버리기도 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열을 방사하면은 그걸 다시 주워 담을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느 정도 우리가 그렇게 엔트로피적으로 에너지를 잃어버리고 그게 지구 안에 열을 가두는 효과로 나타나게 되고, 그로 인해서 이제 온도가 올라가는데, 예전에는 이게 크게 문제가 안 됐어요. 왜냐하면 300K 정도 갖고 있는 지구의 복사가 이거를 매칭시킬 수 있을 정도 열로 내보낼 수 있었기 때문에 괜찮았거든요. 근데 지금은 CO2 혹은 기타 다른 형태로 우리가 너무 많은 엔트로피를 파생을 시키고 이게 열로 지구를 데우고 있고, 근데 반면에 지구는 이제 복사 형태로 에너지를 그만큼 방출시키는 양을 따라가지 못했기 때문에 밸런스가 깨지게 되고 지구 온난화가 지금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걸 해결할 수 있는 건 두 가지죠. 하나는 오는 태양광을 덜 흡수하는, 그러니까 흡수를 많이 하는 CO2 같은 탄소 같은 거를 덜 배출해야 되는 게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방출을 어떻게 하면 더 잘할 수 있을까, 복사열 형태로. 이 두 가지로 해결을 해야 되고, 지금 과학자, 공학자분들은 지구온난화를 이 두 가지 어프로치로 해결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CO2 같은 카본, 탄소를 덜 배출할 수는 없을까? 혹은 이미 배출된 탄소를 어떻게 하면은 유용한 에너지원으로 바꿔서 지구 대기 중에 탄소, CO2 같은 양을 줄일 수 있을까를 고민하시는 분들 계시고, 저 같은 빛과 물질과의 상호작용을 연구를 해서 어떤 유용한 광학재료를 만드시는 분들은 이걸 방출을 어떻게 하면 잘할까를 고민을 해요. 왜냐하면 방출하는 것도 전자기파 형태로 내보내는 거니까 물질 내에서 어떻게 하면 전자기파를 잘 방출할 수 있을까를 고민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방출을 통해서 온도를 낮춘다 그래서 복사 냉각, 라디에이티브 쿨링 혹은 라디에이션 쿨링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온도 차이가 열이라는 에너지원을 파생시키는 유일한 동인입니다. 우주는 몇 도인지 혹시 아시나요, 여러분? 절대 온도인 켈빈으로 3K예요.
저희는 한 316K, 310K 정도 되는데, 그럼 우리는 온도가 310K, 우주는 3K.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 몸으로부터 우주로 열이 복사되고 있다는 걸 의미합니다. 전자기파 형태로.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하나가 연력학적인 엔진이에요. 연력학적으로 굉장히 소중한 다 엔진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구도 300K이고 그 우주는 3K니까 복사 형태로 에너지를 보내고 있는 거죠. 전자기파 형태로. 저희가 이 상황을 인지를 하고 있으면 저희가 만약에 복사를 조금 더 잘한다. 그러면은 지구상의 탄소, CO2, 이산화탄소가 조금 더 많더라도 방출을 더 잘 할 수 있는 거예요. 복사는 이제 전자기파라고 했잖아요. 빛을 전기장과 자기장의 파동 이렇게 배웠어요. 빛은 입자의 특성도 있고 파동의 특성도 있고 사실 정확하게는 둘 사이 어디입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파동 형태로 보내는 거기 때문에 이 파동의 특성을 잘 이용을 해야지 같은 에너지라도 더 잘 보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파동이 이렇게 왔을 때 만약에 어떤 광학재료, 그러니까 복사를 잘 할 수 있는 어떤 광학재료가 있을 때 구조적으로 파동 형태를 갖게 되면 더 잘 보낼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어떻게 하면은 마이크로 나노 스케일에서의 미세 구조를 파동 형태로 잘 만들어줘서 어떤 물체가 특정 온도를 갖고 있을 때 파동 형태, 전자기 파동 형태를 우주로 잘 보낼 수 있을까, 이걸 고민하는 게 복사 냉각 연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최근에 집중하는 문제는 이렇게 시의성이 높은 지구 온난화 문제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페인트처럼 쉽게 바르면서도 파동 형태의 구조를 잘 갖게 해서 우주로 우리 지구에 있는 모든 물체들이 에너지를 더 잘 복사할 수 있게 될까, 요거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흥미롭고 매력적인 부분이 무엇이냐면 실제 저희 연구실에서 이렇게 페인트 형태로 복사 냉각 물질을 만들거든요. 그러면은 한여름 기준으로 해서 9도에서 10도 정도 온도가 낮아집니다. 그냥 바르기만 해도.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실내에서 덥죠. 그럼 여러분들 요즘 에어컨 많이 트시죠. 그러면 9도에서 10도를 낮추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전기 에너지를 써야 되나요? 상당히 어려워요. 그죠? 근데 이 복사 냉각 물질은 그렇게 에너지를 추가 쓰지 않고 그냥 연력학적인 지구에 있는 엔진들이 우주로 잘 보내는 이 자연스러운 현상을 이용하는 거기 때문에 추가적인 에너지원을 쓰지 않는 거예요. 그냥 그 물질 구조만 잘 만들어 놓고 발라놓기만 하거나 하고 구조만 잘 형성을 해놓으면 그냥 우주로 가는 에너지가 더 가속화돼서 잘 식혀줍니다. 그러니까 에너지원을 쓰지 않는 에너지 제로 쿨링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주제이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주제이고 앞으로 많은 가능성이 있고 우리 인류의 생존을 우리 담보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기술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측면에서 전자기학과 광학재료 연구는 이런 열 에너지 제어에도 굉장히 유용하게 쓰일 수가 있고 심지어 지금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는 문제인 지구온난화 해결에도 유용하게 쓰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에 연력학적인 지식을 한 스푼 더해서 광학재료를 연구하게 되면은 이런 지구온난화 같은 인류가 직면한 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히어로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까지 긴 얘기 그리고 딱딱한 얘기 경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저한테 메일로 컨택을 해주시면 제가 조금 더 쉽고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